매일 아침 원하는 대로 하루를 설계할 수 있는 능력으로 깨어난다고 상상해 보세요. 굉장하지 않나요? 하지만 우리는 종종 외부 상황에 휘둘리며 그것들이 우리의 기분과 행동을 결정하도록 내버려 두곤 합니다. 하지만 만약 완전한 통제권을 되찾을 방법이 있다면 어떨까요? 어떤 상황에서도 차분하게 대처하고 흔들리지 않는 자세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 말입니다. 바로 이 부분을 탐구해 보려고 합니다. 무관심 때문이 아니라 감정적 회복력의 예술을 완전히 익혔기 때문에 아무것도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처럼 행동하는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사소한 일이 당신의 하루를 망친 적이 언제였는지 생각해 보세요. 아마도 불쾌한 말 한마디, 교통체증 또는 엎질러진 커피 한 잔이었을 겁니다. 이런 작은 불편들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힘을 가진 것처럼 보이지 않나요? 이제 눈덩이가 굴러가기 전에 멈출 수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바로 그 방법을 배우게 될 겁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침착함을 유지하는 법,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신중하게 대응하는 법, 그리고 주변이 혼란스러울 때도 균형을 유지하는 방법 말이죠. 작은 일에 신경 쓰지 마세요. 이 강력한 문장을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것이 실제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이 문장은 단순한 격언을 넘어서 우리가 세상을 인식하고 반응하는 방식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를 나타냅니다. 여기 여러분을 놀라게 할 진실이 있습니다. 사건 자체는 중립적입니다. 그 사건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우리의 인식과 반응입니다. 이 사실을 잠시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어떤 상황에서도 해석하고 반응할 수 있는 힘은 전적으로 여러분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굉장히 힘이 실리는 생각이죠. 일상적인 상황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도로에서 다른 차가 갑자기 끼어드는 상황입니다. 여러분의 일반적인 반응은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즉각적인 분노를 느끼고 소리치거나 심지어 상대 운전자에게 손짓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자문해 보세요. 이러한 반응이 정말 도움이 되나요? 그 사건을 바꾸거나 단지 여러분의 혈압을 올리고 하루를 망칠 뿐인가요? 이제 같은 상황을 다르게 처리한다고 상상해 보세요. 분노에 휩싸이지 않고 호기심을 선택하는 겁니다. 아마도 그 운전자는 긴급한 상황에 처해 있을지도 모르고 아니면 실수로 그렇게 했을 수도 있습니다. 결국 우리 모두는 한 번쯤 실수를 저지르지 않았나요? 인식을 바꾸면 여러분은 스트레스와 혼란 대신 차분하고 중심을 잃지 않는 반응을 선택하게 됩니다. 이 원칙은 삶의 모든 면에 적용됩니다. 항상 여러분의 업무 성과를 비판하는 것처럼 보이는 직장 동료가 있다면 공격받는 기분을 느끼기보다는 그들의 의견을 성장의 기회로 보는 건 어떨까요? 슈퍼마켓에서 길게 늘어선 줄 때문에 늦는 상황이라면 그 상황을 인내와 마음 챙김을 실천할 기회로 생각해 보세요. 핵심은 반응하기 전에 잠시 멈추는 것입니다. 이 멈춤의 순간에 여러분은 반응을 선택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됩니다. 그때 여러분은 어떤 일이 있어도 아무렇지도 않은 듯 행동할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감정을 억누르기 때문이 아니라 상황에 어떻게 대처할지 선택하기 때문입니다. 이 방식으로 매일의 도전에 맞선다면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변할지 상상해 보세요. 삶이 여러분에게 어떤 시련을 던져도 침착함을 유지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여러분이 인식과 반응을 마스터하면 여러분 자신의 삶을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역경 앞에서의 여러분의 침착함은 다른 이들에게도 삶의 높낮이를 대하는 새로운 방식을 제시하는 등대가 될 수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이것은 문제를 무시하거나 모든 것이 완벽하다고 가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명확하고 차분한 마음으로 도전에 맞서며
충동적으로 반응하는 대신 신중하게 대응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여정의 핵심으로 들어가 봅시다. 감정적 회복력을 키우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평정심과 침착함 같은 필수적인 특성을 키워나갈 것입니다. 이 단어들은 단순히 멋진 말이 아니라 여러분의 일상생활을 변화시킬 수 있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감정적 회복력이란 정확히 무엇일까요? 그것은 스트레스가 많은 상황에 적응하고 역경에서 회복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이를 정신적 갑옷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인생에 피할 수 없는 굴곡에서 여러분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 갑옷을 어떻게 만들어갈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단계는 우리의 자동적인 감정 반응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성적인 사고를 넘어서는 본능적인 반응을 가지고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사랑하는 사람에게 소리친 적이 있거나 직장에서 작은 좌절감에 낙담한 적이 있을 겁니다. 최근에 자동적으로 반응한 후 후회했던 상황을 떠올려 보세요. 좋은 소식은 이러한 자동 반응을 중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인식에서 시작됩니다. 다음번에 강렬한 감정이 일어나는 것을 느낄 때 잠시 멈추고 깊게 숨을 쉬어보세요. 이 촉발과 반응 사이의 틈이 바로 여러분의 힘이 존재하는 곳입니다. 이제 차분함과 균형을 유지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시끄러운 도심 한가운데에 서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소음과 혼란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의 중심에서 여러분은 공원에 있는 평화로운 벤치를 발견합니다. 벤치에 앉으면 소음이 멀리 느껴집니다. 여전히 소음을 인식하고 있지만 더 이상 여러분의 주위를 지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정신 상태가 바로 이것입니다. 삶의 소란 속에서 차분함을 유지할 수 있는 중심을 찾는 것입니다. 효과적인 기술 중 하나는 555 방법입니다. 압도감을 느낄 때 천천히 5번 숨을 쉬어보세요. 그 후 주변에서 볼 수 있는 5가지를 찾아보세요. 마지막으로 몸의 5부분을 움직여 보세요. 이 간단한 운동은 여러분을 현재에 고정시켜 감정의 소용돌이에서 벗어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 다른 강력한 도구는 재구성입니다. 도전적인 상황에 직면했을 때 이것을 다르게 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라고 자문해 보세요. 예를 들어 교통체증에 갇혔을 때 지연에 화를 내는 대신 좋아하는 팟캐스트를 들을 수 있는 기회로 여겨보세요. 적극적으로 새로운 관점을 찾음으로써 어떤 상황에서도 긍정적인 면을 찾을 수 있도록 뇌를 훈련할 수 있습니다. 감사 연습도 감정적 회복력을 키우는데 필수적입니다. 매일 3가지 감사한 것을 인식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그것이 큰 것이 아닐 필요는 없습니다. 아침 커피의 따뜻함, 낯선 사람의 친절한 말, 또는 밤에 침대에서 느끼는 편안함일 수 있습니다. 이 연습은 잘못된 것에서 옳은 것으로 초점을 돌려 점차적으로 뇌를 긍정적으로 재프로그래밍합니다. 이제 일반적인 오해를 풀어봅시다. 감정적 회복력은 감정을 억누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용감한 척하거나 모든 것이 괜찮다고 가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신 감정을 인정하고 이해한 다음 어떻게 반응할지 선택하는 것입니다. 감정을 중요한 정보를 전달하는 메신저로 생각해 보세요. 감정은 여러분에게 중요한 것을 말해 주려고 합니다. 핵심은 그것을 들으면서도 휘둘리지 않는 것입니다. 화가 났을 때 그 감정의 근본적인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아마도 여러분의 경계가 무시당했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불안이 나타날 때 그것은 삶의 어떤 부분이 주목받아야 한다고 신호를 보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신의 감정과의 관계를 발전시키는 것은 더 이상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여러분은 감정의 바다를 항해하는 선장이 되어
고요한 바다와 폭풍우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나아갈 준비가 된 것입니다. 이러한 기술들을 연습하면서 변화를 느끼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전에는 여러분을 흔들리게 했던 상황들이 이제는 더 관리 가능해질 것입니다. 새로운 평온함으로 도전들에 반응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인생의 여정을 이렇게 강력하게 걸어가는 것이 얼마나 멋진 일인가요? 이 변혁적인 여정에서 다음 단계는 바로 의식의 힘을 깨우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생각해 보세요. 마치 혼잡한 광장처럼 생각, 감정, 감각들이 모두 주목받기 위해 경쟁하고 있습니다. 의식의 연습은 이 광장을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은 그 소란을 관찰할 수 있지만 거기에 휘말리지 않습니다. 이 연습의 기초는 초의식적이 되는 것입니다. 매일 몇 분 동안 조용히 명상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눈을 감고 내면에 집중하세요. 어떤 생각들이 떠오르나요?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나요? 판단하지 말고 바꾸려고 하지 말고 그저 관찰하세요. 이 능력을 길러감에 따라 패턴을 인식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특정 상황이 특정한 생각이나 감정적 반응을 유발하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이 이해는 매우 가치가 있습니다. 마치 내면의 지도를 가지고 있는 것과 같아서 내면 세계를 더 효과적으로 항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감정이 여러분을 압도하려는 순간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럴 때 호흡법과 적지 기술이 필요합니다. 감정이 고조되는 것을 느낄 때 깊게 숨을 들이마셔 보세요. 공기가 폐를 가득 채우고 천천히 내보내는 것을 느껴보세요. 호흡의 물리적 감각에 집중하세요. 이 간단한 행위는 여러분을 현재로 고정시키고 격렬한 감정이나 생각에서 벗어나도록 도와줍니다. 또 하나의 강력한 도구는 접지 기술입니다. 오스티자 파미이처마르일 기법을 시도해 보세요. 여러분이 볼 수 있는 5가지, 만질 수 있는 4가지, 들을 수 있는 3가지, 냄새 맡을 수 있는 2가지, 그리고 맛볼 수 있는 1가지를 이름 붙이세요. 이 연습은 여러분의 감각을 동원하여 내면의 혼란에서 벗어나 현재에 집중하게 만듭니다. 의식을 연습하면서 여러분은 새로운 깨달음을 얻게 될지도 모릅니다. 혹시 자신의 마음이 자주 미래로 떠돌거나 과거에 집착하는 것을 알아차린 적이 있나요? 부드럽게 주의를 현재로 되돌리는 것은 여러분의 뇌를 집중하고 중심을 잡도록 훈련하는 과정입니다. 의식 연습은 마음을 비우거나 모든 부정적인 생각을 없애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의 내면 세계와 새로운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마치 삶을 항해하면서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충동적으로 반응하는 대신 신중하게 대응하는 것을 상상해 보세요. 이러한 높은 수준의 의식은 감정적 회복력과 동요하지 않는 마음을 위한 토대가 됩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의 흐름에 휩쓸리는 대신 그 흐름을 강가에서 관찰하는 것과 같습니다. 동요하지 않는 마음가짐을 채택하면 일상생활이 깊이 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주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 흔들림 없는 평온함으로 하루를 보내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이것은 단지 꿈이 아니라 꾸준한 연습을 통해 실현 가능한 현실입니다. 즉각적으로 얻을 수 있는 이점 중 하나는 외부 사건에 덜 영향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하루를 망치던 작은 불편함들이 이제는 더 이상 여러분에게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입니다. 무례한 고객, 예기치 않은 교통체증, 직장에서의 급한 프로젝트, 이러한 상황들이 사라지지는 않겠지만 여러분의 반응은 크게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은 좌절하는 대신 침착하게 대응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현재 여러분은 통제할 수 없는 일들에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고 있나요? 동요하지 않는 마음가짐은
그 에너지를 생산적인 활동으로 돌릴 수 있게 합니다. 동료의 무심한 한마디에 집착하는 대신 여러분은 일과 목표, 그리고 개인 성장에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변화가 여러분의 생산성과 전반적인 만족도를 얼마나 크게 끌어올릴지 상상해 보세요. 그리고 그 이점은 여러분의 내면을 넘어서게 됩니다. 불변의 마음가짐을 발전시키면서 여러분은 흥미로운 현상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외부 현실이 내면의 평화와 균형을 반영하기 시작합니다. 마치 세상이 여러분의 새로운 고요함에 반응하는 것처럼 말이죠. 갈등이 더 쉽게 해결되고 기회가 더 자주 찾아오며 인간관계도 개선됩니다. 이것은 마법이 아니라 여러분의 시각과 행동이 변한 결과입니다. 쉽게 흔들리지 않으면 여러분은 환경 속에서 안정적인 힘이 됩니다. 사람들은 여러분의 고요한 에너지에 끌리고 더 많은 신뢰를 가지며 더 많이 마음을 열고 여러분의 리더십을 따르게 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불변의 마음가짐이 개인적, 직업적 관계를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을지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동요하지 않는 마음은 다른 사람들과의 상호작용을 개선할 뿐만 아니라 창의성과 문제 해결 능력을 자극합니다. 감정적 반응에 압도되지 않으면 여러분의 마음은 혁신적인 해결책을 탐구할 수 있는 여유를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은 명확한 시각으로 도전을 맞이하며 다른 사람들이 단지 장애물로만 보는 곳에서 기회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명확성은 여러분의 개인적, 직업적 삶에서 혁명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마음가짐은 신체 건강에도 큰 이점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는 두통에서 심장병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건강 문제의 주요 원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스트레스가 많은 상황에서도 침착함을 유지하면 몸의 스트레스 반응이 줄어듭니다. 이는 더 나은 수면, 소화기능 개선, 전반적인 웰빙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만약 스트레스를 현저하게 줄일 수 있다면 삶이 어떻게 바뀔지 상상해 보세요. 가장 중요한 것은 흔들리지 않는 마음가짐이 깊은 자유를 제공한다는 점입니다. 더 이상 외부 상황이나 다른 사람의 행동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어떻게 반응할지 선택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이 통제감은 매우 해방감을 주어 인생의 굴곡을 우아하고 자신감 있게 헤쳐나갈 수 있게 해줍니다. 이 마음가짐을 계속해서 기르다 보면 그것이 당신의 자연스러운 상태가 되어가는 것을 발견할 것입니다. 늘 원하던 차분하고 중심을 잃지 않는 그 사람이 더 이상 먼 이상향이 아닌 매일매일 선택을 통해 당신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마음가짐을 개발하는 것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닙니다. 그것은 도전, 후퇴, 그리고 예상치 못한 놀라움들로 가득 찬 여정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이러한 장애물들이 사실 성장의 귀중한 기회라는 것입니다. 당신이 아마도 처음으로 직면할 도전 중 하나는 변화로 인한 초기 불편함일 것입니다. 당신의 오래된 반응 패턴은 오랫동안 당신의 일부였습니다. 아마도 수년, 심지어 수십 년 동안 당신과 함께했을 것입니다. 그것들은 비록 가장 유익하지는 않더라도 익숙합니다. 새로운 사고방식과 반응 방식을 채택하기 시작하면 약간 불안정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마치 새로운 춤을 배우는 것과 같습니다. 처음에는 발걸음이 어색하고 자연스럽지 않게 느껴질 수 있지만 연습을 통해 점점 더 유연하고 우아해집니다. 이 초기 불편함을 어떻게 긍정적인 진보의 신호로 볼 수 있을까요? 이 불편함은 당신이 편안한 영역을 벗어나 성장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 불편함의 순간들을 흔들리지 않는 마음가짐으로 가는 길목의 이정표로 축하하세요. 또 다른 흔한 장애물은 특히 스트레스를 받을 때 옛 습관으로 돌아가려는 유혹입니다.
상황에 충동적으로 반응하는 자신을 발견하고 나서 후회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정상적인 일입니다. 사실 이러한 순간들은 귀중한 학습의 기회입니다. 당신이 옛 패턴으로 돌아가려는 자신을 발견할 때마다 당신의 인식의 근육이 강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변화에 대한 당신의 결심을 강화할 기회로 받아들이세요. 자신을 비난하는 대신 이 경험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다음번에는 어떻게 다르게 반응할 수 있을까? 라고 자문해 보세요. 이러한 접근 방식은 매번의 실패를 목표로 향하는 한 걸음으로 바꾸어 줍니다. 변화하는 과정에서 다른 사람들의 회의적인 시선이나 저항에 직면할 수도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당신의 이전 반응과 행동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당신이 다르게 반응하기 시작하면 그들에게는 혼란스럽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의식적으로나 무의식적으로 당신을 다시 옛 패턴으로 끌어내려고 할지도 모릅니다. 이것은 건강한 경계를 설정하고 외부 압력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길을 지키는 연습을 할 기회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침착함을 유지하고 심지어 다른 사람들에게 변화를 영감으로 줄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 보세요. 기억하세요. 당신의 일관성은 주변 사람들에게 강력한 본보기가 될 수 있습니다. 가장 미묘한 도전 중 하나는 자신의 불변성에 대한 기대를 충족하지 못할 때 스스로를 가혹하게 평가하려는 경향입니다. 흥미롭게도 좌절감에 대해 좌절감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자기 연민이 중요해집니다. 마치 친한 친구에게 제공할 친절과 이해처럼 자신에게도 그렇게 대하세요. 작은 진전, 아무리 사소해도 진보입니다. 이 작은 승리를 어떻게 축하할 수 있을까요? 아마도 진전의 일지를 작성하거나 신뢰할 수 있는 친구와 성과를 나누는 것이 당신의 지속적인 성장을 인정하고 소중히 여기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 나아가면서 당신의 새로운 침착함을 진정으로 시험할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장의 기회이며 당신의 실천이 깊어지는 순간입니다. 인생의 큰 변화, 사랑하는 사람과의 갈등, 또는 직업적인 좌절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강렬한 경험들은 당신이 배운 모든 것을 높은 압박 속에서 적용할 기회입니다. 이러한 도전을 어떻게 헤쳐나가면서 자신감을 높이고 새로운 마음가짐을 공고히 할 수 있을까요? 유용한 접근 방식 중 하나는 각 어려운 상황을 실험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자신의 반응을 관찰하고 다른 반응을 시험해보고 그 결과를 분석하세요. 이러한 과학적인 태도는 스트레스를 개인화하지 않도록 도와주며 더 객관적인 관점을 유지할 수 있게 해줍니다. 부정적인 상황을 재구성하는 것이 성장의 가장 중요한 기회 중 하나입니다. 문제를 문제로 보기보다는 해결해야 할 퍼즐로 막다른 골목을 예상치 못한 모험으로 이어지는 우회로로 볼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관점의 변화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으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개발되는 능력입니다. 최근에 당신의 삶에서 부정적인 상황이 있었나요? 그것을 성장이나 학습의 기회로 어떻게 재구성할 수 있을까요? 이러한 유연한 사고를 연습하면 역경 앞에서도 침착함과 명확함을 유지하는 능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당신은 단순히 반응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뇌를 실제로 재구성하고 있습니다. 침착한 대응을 선택할 때마다 새로운 신경 경로를 형성하게 됩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러한 경로는 더욱 강해지며 평온함이 자연스러운 상태로 자리 잡게 됩니다. 이는 마치 울창한 숲 속에 새로운 길을 내는 것과 같습니다. 처음에는 어렵고 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하지만 반복적인 연습을 통해 길이 명확해지고 쉽게 걸을 수 있게 됩니다. 결국
침착함과 명확함을 선택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여정의 아름다움은 끝이 없다는 것입니다. 항상 성장할 여지가 있고 탐구할 새로운 수준의 의식이 있습니다. 매일은 당신의 기술을 더욱 연마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새로운 기회입니다. 이러한 도전에 직면하고 성장의 기회를 포착하면서 당신은 단순히 불굴의 의지를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최상의 모습으로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자신의 상태에 대한 철저한 책임을 지는 것은 불굴의 의지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 개념이 위협적으로 느껴질 수 있지만 그 진정한 잠재력을 깨달으면 매우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본질적으로 철저한 책임감이란 당신이 내면 세계의 설계자임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생각, 감정, 반응은 외부 환경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당신 자신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이 이해는 해방적이면서도 도전적인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개념을 완전히 수용했을 때 당신의 삶이 어떻게 변화할지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자신의 존재 상태에 대한 책임을 지기 시작하면 더 이상 남을 탓하거나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해 불평하지 않게 됩니다. 대신 자신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내가 이 상황에 어떻게 기여하고 있는가? 내가 무엇을 다르게 할 수 있을까? 이 관점의 변화는 외부 현실을 무시하거나 어려움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이 통제할 수 있는 유일한 것, 즉 자신의 반응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어떤 상황에서도 당신은 자신의 힘을 되찾게 됩니다. 이 개념을 꾸준히 실천하면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내면의 평온과 균형이 외부 현실에도 반영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마치 주변 세계가 당신의 새로운 고요한 상태를 반영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전에는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았던 갈등이 사라지기 시작하고 놓칠 뻔한 기회들이 눈에 띄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긍정적 사고나 마법 같은 것이 아닙니다. 이는 변화된 관점과 행동의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쉽게 동요하지 않으면 더 현명한 결정을 내리고 효과적으로 소통하며 새로운 중심을 잡은 자신과 일치하는 사람들과 상황을 끌어들입니다. 매일의 도전과 마주할 때 스트레스와 좌절 대신 자신감 있는 평온함으로 대처한다면 직장에서 어떻게 변화가 일어날지 상상해 보세요. 그리고 갈등의 방어적인 태도 대신 이해심으로 반응한다면 당신의 인간관계가 어떻게 변할지 생각해 보세요. 철저한 책임을 진다는 것은 당신의 현실을 형성하는 데 있어 생각과 신념의 힘을 인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신의 마음은 강력한 자석과 같아서 지배적인 생각과 일치하는 경험을 끌어들입니다. 의도적으로 평온함, 자신감, 가능성의 생각을 선택함으로써 긍정적인 경험이 발현될 수 있는 비옥한 토양을 만드는 것입니다. 때로는 이 정도의 책임감이 도전적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결국 종종 남을 탓하거나 문제에 대해 상황을 비난하는 것이 더 쉬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유를 확신하며 안전함을 느끼는 것이 중요한가요? 아니면 당신의 현실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을 선택하는 것이 더 중요한가요? 이 개념을 일상생활에 통합하는 것이 이론을 실천으로 옮기는 곳입니다. 불굴의 의지를 지적으로 이해하는 것과 그것을 일상 경험에 녹여내는 것은 전혀 다른 일입니다. 여기서 끊임없는 연습이 큰 차이를 만듭니다. 비판적이지 않은 관찰을 일상에 포함시키는 것으로 시작해 보세요. 매일 몇 분 동안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단순히 관찰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이를 변경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 연습은 당신의 인식을 예리하게 만들어 반응적인 패턴이 통제권을 잡기 전에 그것을 알아차릴 수 있게 해줍니다.
부정적인 생각의 소용돌이가 힘을 얻기 전에 그것을 감지할 수 있다면 당신의 하루가 얼마나 달라질지 상상해 보세요. 또 하나의 강력한 도구는 개인적인 만트라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짧고 긍정적인 문구를 선택하여 원하는 감정 상태에 대한 결심을 재확인하세요. 예를 들어, 나는 평온함을 선택한다. 또는 나는 내 반응을 통제한다. 와 같은 문구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만트라를 마음의 평정을 잃을 것 같은 순간에 반복하세요. 이것은 정신적인 리셋 버튼처럼 작용하여 당신이 다시 중심을 잡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하루 중에는 새로운 기술을 연습할 기회를 찾아보세요. 슈퍼마켓에서 느린 줄을 기다리고 있다면 인내심을 기를 수 있는 완벽한 기회입니다. 상사로부터 비판을 받았다면 충동적으로 반응하는 대신 재구성하고 명확하게 대응할 수 있는 이상적인 순간입니다. 이러한 상황 하나하나가 불굴의 마음가짐을 연마할 수 있는 작은 훈련장이 됩니다. 또한 자신의 신체 언어에 주목하세요. 신체 상태는 정신 상태에 영향을 미치고 그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긴장이 고조될 때 어깨를 의식적으로 이완시키고 턱을 풀며 깊게 숨을 쉬어보세요. 이러한 신체적 리셋은 평정을 유지하고 중심을 잡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을 일상 속에서 어떻게 적용하여 실천을 더욱 효과적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아마도 감정 상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휴대전화 알림을 설정하거나 스트레스가 많은 회의에 들어가기 전에 깊게 호흡하는 의식을 세울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실천을 삶에 통합하다 보면 내부와 외부에서 저항을 경험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오래된 습관은 쉽게 깨지지 않으며 가끔은 반응적인 패턴으로 돌아가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 일이 생길 때 자책하지 마세요. 대신 이를 가치 있는 피드백으로 받아들이세요. 무엇이 이전 반응을 유발했는지, 다음번에는 어떻게 다르게 준비할 수 있을지 자문해보세요. 일관성이 중요하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일상의 작은 행동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쌓여 큰 변화를 가져옵니다. 운동을 할 때 한 번의 세션으로 결과를 기대하지 않듯이 불굴의 마음을 개발하는 것도 인내와 꾸준함이 필요한 지속적인 과정입니다. 진전을 이루면서 일기를 유지하는 것이 유용할 수 있습니다. 경험, 도전 과제, 발전 상황을 기록하세요. 이는 학습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진행 상황을 기록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이러한 기록을 다시 읽어보는 것은 믿을 수 없을 만큼 동기를 부여하며 얼마나 멀리 왔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루에 단 10분만을 이러한 실천에 할애한다면 당신의 삶이 어떻게 변할 수 있을까요? 흔들리지 않는 평온함과 명료함을 통해 무엇을 이룰 수 있을까요? 우리의 불굴의 마음가짐 탐구가 끝날 무렵 함께한 여정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지세요. 당신은 인식의 힘을 발견하고 감정 회복력을 위한 기술을 배우며 삶의 도전에 대한 반응 형성에서 의식의 중요성을 이해했습니다. 이러한 필수적인 특성을 개발하는 것은 단순한 개인적인 편안함을 넘어서 전체적인 삶의 경험을 변화시키는 일입니다. 이 길에 헌신함으로써 당신은 자신의 웰빙을 개선하는 것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는 모범이 됩니다. 역경에 대한 태도, 자극에 대한 신중한 반응, 혼란스러운 상황에서의 균형 유지 능력은 눈에 띄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원칙들을 계속 적용하여 자신이 최선의 버전이 되고 다른 사람들도 같은 일을 하도록 영감을 줄 수 있는 방법을 고려하세요. 개인적인 변화의 도미노 효과를 생각해 보세요. 당신의 새로운 불굴의 마음가짐은 가족, 직장 환경, 심지어 지역 사회의 역학에 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모든 상호작용이 자주 불안하고 불확실해 보이는 세상에 평온함과 명료함을 퍼뜨릴 기회가 됩니다. 진전을 이루는 과정에서
각 도전을 당신의 실천을 강화할 기회로 보세요. 어려운 대화, 예기치 않은 좌절, 그리고 좌절의 순간마다 의식적으로 반응을 선택할 기회가 됩니다. 이러한 순간들은 당신이 배운 것을 적용하고 감정 회복력을 확립할 수 있는 황금 같은 기회입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평화와 회복력이 당신의 기본 상태가 되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 여정은 끝이 없는 과정임을 기억하세요. 성장과 세련됨의 지속적인 과정입니다. 어떤 날은 평정을 유지하는 것이 쉽고 어떤 날은 도전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날 모두 당신의 발전에 소중한 날입니다. 그러니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가지고 일상으로 돌아갈 때 인생의 도전에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당신은 세상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싶습니까? 현실을 형성할 힘이 당신 안에 있습니다. 완전히 받아들이고 이 변화를 활용하여 긍정적이고 지속적인 영향을 세상에 창조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